대한민국에 있는 편의점마다 어떤 빵이 모두 팔렸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기 40년 전, 미국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이것을 전쟁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정말 사람들이,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다쳤으며 가게마다 몽둥이를 든 경비원이 배치되었고 성탄절 아이들 선물 마련 때문에 부모들의 날카로운 신경이 전시에 준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요즘 흔히 쓰이는 영어 표현에 꼭 구매해야 할 물건을 가리키는 must have라는 단어가 있는데 40년 전에는 이 단어가 없었다. 하지만 당시를 회상한다면 이 전쟁은 1983년에 있었던 must have어였다. 21세기 들어 매년 11월 말이면 미국인들을 좀비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전쟁은 당시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쟁만 놓고 본다면 1983년판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사탄의 인형, 아니 한못난이 봉제 인형이 뉴스를 타면서였다. 정확히 말하면 인형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그 인형과 관련된 법적 논쟁 때문이었다. 그보다 먼저 이 인형의 탄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8년 미술을 전공하던 자비에 로버츠는 1000조각을 재료 삼아 리틀 피플이라는 인형들을 디자인한다. 그가 어렸을 때 우연히 보았던 배추밭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한다. 로버츠는 동료 예술가 마사 넬슨 토마스와 함께 이 인형을 제작한다. 인형은 나름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고 두 사람의 지갑도 차츰 두둑해진다. 하지만 좋게 끝나는 동업이라는 것은 형제 사이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결국 두 사람은 인형의 제작과 디자인 소유권을 두고 법원에 가게 된다. 그때가 1982년이었다. 기괴한 기사거리에 목마르던 언론이 이 다툼을 뉴스거리로 만들었고 서서히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요즘 쓰이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 이 소송은 시대에 앞선 노이즈 마케팅이 되었다. 뉴스 보도가 많아지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 이 인형에 사람들의 눈이 쏠리게 된다. 이 관심은 뜨거운 구매로 이어지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둔 1983년 가을, 결국 역사가 기록하는 양배추 인형 전쟁이 터진다. 인형에 대한 이런 대중의 폭발적 관심은 두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단순히 뉴스거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 인형이 잘 팔린 것은 아니다. 이 인형은 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1990년대 말 대한민국 초딩들을 공부 못하게 만들었던 다마고치 열풍을 연상하면 된다. 양배추 인형은 이전 같으면 가게에서 사서 놀다, 어딘가에 처박아 두는 그렇고 그런 단순한 장난감과 같지 않았다. 이 특별한 인형을 디자인할 때 아직까지 사이가 좋던 자비에 로버츠와 마사 넬슨 토마스는 두 명의 아동 심리학자를 홍보에 참여시킨다. 그들의 조언에 따라 인형은 가게에 배달되기 전부터 특별한 과정을 거친다. 먼저 트럭에 쌓여 상점으로 운반되기 전에 베이비랜드라는 이름의 종합병원이 이 아이들을 확실히 키웠다. 그리고 인형을 거래하는 것을 구매가 아닌 입양이라 표현했다. 각 인형은 그것의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이 입양에 특별한 의미를 주기 위해 고유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었다. 인간으로 치자면 출생증명서 같은 것이다. 이 배추밭 아기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대는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의 기존 인형이 아니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인형마다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맞는 맞춤 제조 과정을 거쳤다. 다양한 머리 모양, 눈 모양과 색, 헤어스타일과 색, 그리고 옷의 선택 사항들이 서로 달랐다. 이런 파격적인 마케팅은 대량 생산을 통한 생산비 인하에 익숙했던 당시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 시장이었다. 출시 당시 $21였던 이 아동 친화적 인형은 미국 가정에 예상치 못한 혼란을 가져왔다. 부모들은 이 특별한 패키지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차를 몰았다. 이 가게에 없다면 바로 다음 가게로 향했다. 세련되고 고급진 옷을 입은 채 평소에는 거만하고 고상했을 어른들마저 체면 따위는 팽개치고 이 사재기 전쟁에 참전했다. 공급이 딸린 나머지 인형은 $21를 넘어 $40, $50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월 $1,200였다. 그래도 수요는 줄지 않았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의 한 매장 매니저는 야구 방망이를 움켜쥐고 자신을 보호해야만 했다.
양배추 인형 사태는 미국만 겪었던 열광이 아니었다. 당시 전 세계가 이 인형 전쟁을 크게 다뤘다. 공식적 표현에 의하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최초의 소비 형태였다.